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의지, 역경, 실패,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망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그저 웃어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오늘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의 일부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자고 다짐을 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회화 공부, 글쓰기 공부, 운동, 업무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루고자 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배가 되면서 몸에서는 확신의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물론 내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자신감 있는 표정과 행동을 취해봅니다. 기분 좋게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상사가 다가와서 어제 마무리하고 간 업무가 하나가 잘못되었다며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순간 좋았던 기분은 사라지고 얼굴은 굳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나의 레이더에 걸립니다. 순간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그냥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동료 때문에 더 감정이 상하지요. 잘못된 일이야 수정해서 다시 올리면 되는데 주변에서 나를 루저처럼 쳐다본다는 기분 때문에 아침에 가졌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주변의 눈초리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서 기분이 땅굴을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중이라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기는 역경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역경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고난과 실패는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200kg짜리 똥덩어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똥덩어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계발의 진실, 너는 부족해. 자기계발과 성공은 종종 같이 붙어다니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단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이 앞날을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몰아간다.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모두를 뛰어넘어 최고가 되라.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풍족하게, 더 섹시하게, 더 인기 있고, 더 생산적이며, 더 부러움을 사고, 더 존경받으라. 완벽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라. 매일 아침 완벽한 배우자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자녀들에게 뽀뽀하고 손을 흔든 뒤 전용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만족스러운 직장에 가서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계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점과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하게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는 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예쁘다고 주문을 거는 건 내가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따르는 건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웃기지도 않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만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난 행복하다고 되뇌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장 적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굳이 돈을 자랑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크게 신경 안 쓴다. 반면 늘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현실을 끊임없이 신경 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말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모아 외친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더 튼튼한 차와 더 멋진 애인, 그리고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사고, 더 소유하고, 더 만들고, 더 섹스하고, 더 오래 살라고. 이런 메시지에 끊임없이 폭격당한 결과 우리는 시종일관 모든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 새로 나온 TV에 신경 쓰고, 직장 동료보다 더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신경 쓰고, 집을 꾸미느라 신경 쓰고. 그런데 광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소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천박함과 허세가 몸에 배기 십상이며 행복과 만족이라는 신기루를 쫓는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다. 좋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 요컨대 오로지 코앞에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라는 말이다. 불안이라는 지옥의 무한 궤도. 우리 뇌는 괴상한 버릇이 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익숙하게 들리나 한번 확인해 보라. 당신은 타인을 대할 때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감은 당신의 정신을 절룩거리게 만들고 곧이어 스스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이상히 여기게 된다. 자, 이제 당신은 불안해서 불안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안 돼. 불안이 2배가 되다니. 불안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니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 가만. 위스키를 어디에다 뒀더라? 이번엔 당신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리석고 한심한 짓거리를 보면 화가 치미는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리고 쉽게 화가 치민다는 사실 때문에 더 열이 뻗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소한 일에 길길이 날뛰고 나서야 허구한 날 화만 내다 보니 자기가 가볍고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싫다. 너무 싫어서 자신에게 화가 치민다.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나란 인간. 항상 옳은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다가 그런 걱정이 지나친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수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다가 죄책감의 깊이에 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건 어떤가? 너무 슬프고 외로운 나머지 그저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 슬프고 외로워지는 건 또 어떻고. 지옥의 무한궤도에 걸려든 걸 환영한다. 아마도 처음은 아닐 것이다. 설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 있는 건가? 이런, 맨날 여기에 뱅뱅 돌고 있다니 난 정말 루저야. 이걸 멈춰야 해, 맙소사. 내가 나를 루저라도 부르니까 진짜 루저가 된 느낌이 드네. 다시는 나를 루저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젠장, 또 나를 루저라고 했잖아. 그런 건가? 난 루저인가? 이봐 진정해.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인간의 강점이다. 지구상에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극소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호사를 누린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영상을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지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거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이로운 소비 문화와 야, 내가 너보다 멋지게 살아 라고 외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대가 불안, 공포,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페이스북 피드를 보라. 모든 이가 끝내주게 멋들어진 한때를 보내고 있다. 어라? 이번 주에 8명이 결혼했네? TV에서는 고등학생이 생일 선물로 페라리를 받는다. 어떤 이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휴지를 배달해주는 앱을 발명해서 2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 집안에 틀어박혀 고양이 오줌이 묻은 모래나 갈아주고 있다. 이러니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예전엔 어땠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기분이 더러울 때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아이고, 오늘 참말로 기분이 개똥 같네. 근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가서 삽질이나 해야 되겠다. 지금은 어떨까?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350장이 융단 폭격을 가한다. 그러니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바로 이런 게 문제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낀다. 화가 나서 화를 낸다. 불안해서 불안해진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겐 신경 끄기가 필수다. 신경 끄기야말로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면 세상은 여태 그래 왔으나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더러운 기분에 신경을 끄면 지옥의 무한궤도를 끊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분이 더럽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조지 오웰은 코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려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야동과 엉터리 복근 운동기구 광고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왜 나는 예쁜 애인을 만날 수 없을까? 왜 나는 초콜릿 복근을 얻을 수 없을까 괴로워한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는 문제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농담을 주고받는다. 우리들의 가장 흔한 걱정은 끼니 해결이라기보다 깨진 핸드폰 액정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피해자다. 모두가 평면 TV를 소유하고 식료품을 배달시킬 수 있음에도 지난 30년 동안 스트레스성 질환,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 수는 급증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물질과 기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는 정작 어디에 신경을 쓸지 갈피를 못 잡는다. 현재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덕에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에서 800만 번이나 공유된 엉터리 행복론에는 공통적인 허점이 있다. 이런 개똥 철학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다음과 같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혼란스러운가? 그럼 1분 줄 테니 두뇌 회로를 바로잡고 다시 읽어보라.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건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건 긍정적인 것이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것을 역효과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분을 끌어올리려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을 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할수록 실제 외모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더 못나 보인다. 더 행복하고 사랑받기를 열망할수록 주변에 누가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더 외롭고 근심도 많아진다. 정신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원할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된다. 이건 마치 술에 취했을 때 집으로 다가가려면 다가갈수록 집이 멀어졌던 느낌과도 같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는 말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찾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 마. 지금 당신이 투덜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막, 당신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하지만 난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굶어가며 해변용 몸을 만들고 있고 값비싼 복근 운동기구도 샀어. 게다가 호숫가 큰 집에 살기를 꿈꿔왔어. 이런 것들에 신경을 끄라고 하면 그러면 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잖아. 난 그러기 싫은데 어쩌지?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할 경험이 있을걸? 성공에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껐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역효과 법칙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경 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알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예를 들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부정을 피하거나 막거나 억누르거나 입막음하려는 시도는 역풍을 불러올 뿐이다. 고통회피는 일종의 고통이다. 투쟁회피도 일종의 투쟁이다. 실패 부정도 일종의 실패다. 수치은폐도 일종의 수치다. 고통은 삶이라는 천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시로락이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 한 가닥을 떼어내려 하면 천 전체가 풀려버리고 만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이 쏠리는 법이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신경을 썼다. 또한 많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 않은 길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바꿔놓은 건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었다. 당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알 것이다. 어쩌다 한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말이다. 당신 자신도 그저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경우 6주 만에 은행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일이 나만의 신경 끄기 명예의 전당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진 걸 거의 다 팔아치우고 남미로 떠나기로 했던 결정도 마찬가지다. 신경을 썼냐고? 아니, 그냥 그렇게 했을 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새로운 직종에 뛰어들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록밴드에 들어가기, 당신의 뒤를 캐다가 들킨 남자친구를 마침내 차버리기로 결심하기.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신경 끄기라는 게 얼핏 단순해 보이겠지만 이건 자동차 엔진 룸 안에 있는 캐러멜 팝콘 한 봉지 같은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난 신경 안 쓴다. 그냥 넘어가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 이를테면 주유소 종업원이 건방지게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에 무지하게 신경 쓴다. 또 즐거웠던 지난 주말을 직장 동료에게 떠벌리고 싶어 안달한다. 그러는 사이 삶에선 신용카드가 한도에 도달하고 반려견이 언짢아하고 자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스름돈과 TV 프로그램에 열을 올린다. 자,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좀 뻔한 얘기지만 혹시나 당신이 깜빡했을까봐 하는 말이다.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오늘날, 그날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이 쓸 수 있는 신경은 얼마 안 된다. 사실 아주 적을 거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사건건 신경 쓰며 돌아다니다가는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 신경 끄기 기술이 있다. 어이없는 발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고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전하는 말의 골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다듬은 개인적 가치관의 기초에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할 것인가를 전하는 거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평생을 연습하고 단련해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게다가 실패를 밥 먹듯이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해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쟁이자 유일한 투쟁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다 보면 나는 늘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건 병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도전을 실패로,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만의 좁다란 해골지옥에 갇혀 특권과 허세에 불타오르고 지옥의 무한궤도에서 뱅뱅 돌며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